작업치료과에 재학 중인 1학년 김민주, 유수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학업과 관련된 주제로 박천진 선배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선배님은 호산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신유나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대학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건대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인터뷰 자리로나마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반갑네요. 인터뷰 잘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업치료과를 졸업하면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졸업했던 시기가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는 재활센터 작업치료실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중에 많은 후배님들이 재활센터에 치료실로 근무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방향을 너무 치료실로만 잡지 말고 좀 더 크고 멀리 보고 그리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라도 앞으로 작업치료 영역이 될 일들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취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복지관, 어린이집,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치매 전문가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도 공무가 당연히 가능하고 공무원도 보건직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응시 가산점이 있고요. 방문 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이라고 또 공무원 방향이 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응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 재활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이었다면 이제는 재활이라는 개념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센터를 취업이나 창업하실 수 있는 일도 있을 거고 올해부터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작업치료사가 시설장으로 근무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취업을 많이 해서 우리 작업치료과에 지금 와 있지만 작업치료과가 인지도가 아직 많이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업치료에서는 로컬이라고 불리우는 일반인들을 많이 대할 수 있는 직업군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 쪽으로 많이 진로를 잡으시면 여러분들도 좋고 여러분들 우리 뒤로 들어오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정신건강 전문가로 원래 전문가 파트가 4개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이제 작업치료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수련 과정 1년을 물론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남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전문가로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교 시절의 학업 성적이 미래 직장 선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나요? 저도 교수자로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차라리 F가 낫다고. F는 재수강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적에 절대로 D는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됐을 때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 초기 취업에서는 성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가외로는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회장을 했다던가 아니면 과대를 했다던가 학회장을 했다던가 이런 학교 활동을 했는 이력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실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성적밖에 없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나를 평가하는 지표가 사회초년생으로 갈 경우에는 성적이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도가 있다.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놓지 않고 열심히 하겠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업치료사로서 취업을 할 때 3년제와 4년제, 그리고 대학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취업을 할 때 3년제와 4년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군이 아니에요. 뭐 우리 작업치료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보건기사 파트가 3년제도 있고 4년제 대학에서 운영이 되는 과들도 있는데 이런 파트들은 특히 더 3년제와 4년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기관마다 물론 4년제를 졸업할 경우에는 연차를 1년 정도 더 인정을 해주는 기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관이 10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걸 반영하는 기관이 1개가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3년제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갈 수가 없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대학원을 가는 형태겠죠. 그리고 4년제를 졸업하고도 대학원을 바로 진학하는 경우보다는 임상을 조금 있다가 대학원을 가는 경우들이 사실 좀 더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갔다, 졸업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아무래도 임상 경력도 있고 사회초년생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력은 기관에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연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좌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연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큰 차이가 있고 이렇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는 배움을 계속하는 게 나를 위해서 좋다라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내가 여건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 되면 내가 너무 바쁘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공부라는 건 사실 그래요. 특히 대학원 관련해서는 뭐 논문을 써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으면 대학원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대학원을 미리 준비를 해두면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부기관 쪽으로 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응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데선 계약직이라도 석사 이상이 우대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앞에 첫 번째 질문이랑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넓어지고 특히 내가 취업보다는 또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창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그 대학원이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취업 이후 작업치료사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 치료사가 사실 졸업해서 국가고시를 따고 면허를 합격을 하고 여기서 이제 내 공부는 끝이야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보수교육이라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료사 면허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기사 파트들에선 쭉 있거든요. 그것처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임상에만 일을 하더라도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문성을 띠려면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보면 협회 산하에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김장애 아동 감각통합과 관련된 협회가 따로 있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런 협회가 따로 있고 인지와 관련된 협회, 보조공학과 관련된 협회가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신체 치료에 대한 부분은 뭐 모바스나 NDT를 듣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본인이 최소한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서 베이직 과정이라고 하면 수료증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처음 취업했던 병원에 뼈를 묻을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이직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이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기본 과정들은 이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의 발전과 내가 담당하는 환자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관심 있는 분야로 계속 심화 과정이라던가 교육을 이어가는 게 좋겠죠. 취업을 하면 끝이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취업을 할 때도 아동, 정신 등 분류가 나뉘는데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맞는 취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실 미리 가보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첫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임상 실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임상 실습에서 소아 또는 성인 요 정도의 구분이 될 수 있는 실습지는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우리 대구보건대는 실습 기간이 길잖아요. 실습 기간이 길다라는 말은 실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접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실습을 하면 물론 힘들겠지. 그런 실습 기간에 나 여기서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성인 관련된 분야, 나는 아동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동 관련된 분야 또는 지역사회나 노인 관련된 분야, 이런 분야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본인이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안전한 길이고 취업을 했던 방향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해요. 첫 직장을 성인 신체 파트로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이직을 해도 그쪽 파트로 일을 하기 쉬운데 아니다 생각하면 바꾸면 되죠. 이거는 그 길을 가보고 나서 적성을 다시 고민을 해보아도 너무 늦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도 초기에 대한 부분은 실습에서 많이 느끼고 배우시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윤아 교수님과 함께 작업치료사 취업에 관한 질문들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작업치료사 취업에 대해 이야기 들을 곳이 많이 없었는데 신윤아 교수님을 통해 취업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비록 대면이 아니라 아쉽지만 저도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신윤아 교수님께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윤아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고 질문에 친절히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입학한 보건대 1학년들을 보니까 저도 저런 시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은 정말 금방 지나가고 혹시나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또한 다 지나가게 될 테니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고 강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헤어나와서 더 나은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후배님들이 대한민국의 작업치료사로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서 저희 학교에 대한 인지도라던가 명성이 함께 높아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저는 지금 오늘 이 두 후배님만 만났지만 화면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선배님이다 생각하고 볼 일 있으면 인사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